레코드 되고 있나? 오케이.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억셉트하고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오늘의 성경 공부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시간은 뭐냐면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진짜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집사님 잠깐. 여보세요? 네, 형. 다시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전제 조건을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에서 망가진 존재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쵸? 이거에 대한 오늘의 조금 더 역사적인 그 증명, 뒷받침을 한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류의 조상이 누구다? 잠깐만. 아, 레이저 포인트. 자, 아담이죠, 아담. 맞죠?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 셋. 그리고 그 아들이 에노스.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언제 누구? 우리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요 노아. 한 몇 대죠? 한 10대 맞죠? 10대 가까이 되는 이제 자손이죠. 그죠? 아담의 노아가. 그리고 노아가 몇 살을 살았죠? 이제 950살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때가 대홍수 사건이거든요. 요 때가. 그럼 대홍수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0살 정도 살았어요.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요 셈이 대홍수 직전에 태어났죠. 그죠? 요 노아 아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점점점 이 나이가 줄어요. 이게 갑자기 900살에서 600살로 줄었다가 400살, 200살, 그리고 점점 줄어서 나중에 요셉쯤 됐을 때는 한 100살 정도, 100 몇십 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 현존 안의 인류는 120살을 넘게 산 사람이 없죠. 그죠? 맞죠? 그러면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저 뭐죠? 나인데, 그럼 어쨌든 적어도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긴 있었다, 그죠? 맞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를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실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 책의 주요 내용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늙지 않는 비밀. 그게 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어떤 그 염색체 양 끝단에 위치한 뭔가가 있대요.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러면서 염색체가 분열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포가 노화가 되고 수명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텔로미어는 사실은 뭐 태양의 이런 자외선 같은 데 노출이 되면 바로 손상이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음식,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인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도 뭔가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 더 조금 포커스 잡고 싶은 게 저는 태양의 이 자외선과 이 텔로미어에 대한 관계인데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 몸을 태양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렇게 검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하고 우리 안 검해지는 엉덩이, 태양에 노출하는데 엉덩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텔로미어가 얼굴 쪽은 많이 손상이 되고 저 엉덩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손상이 되더라. 딱 바꿔 말하면 엉덩이는 노화가 잘 안 되고 얼굴은 노화가 많이 되더라. 사실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일제로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얼굴 나이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태양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한번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자, 첫 장을 딱 보면 우리가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첫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이제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을 가운데 궁창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요 말.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지구에 물이 있죠. 그죠? 물이 있는데 중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이 있고 요 사이가 하늘이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그 바다도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물로 된 뭐 수증기 같은 띠가 있었다는 거죠. 요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럼 요게 그러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이런 띠가 진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좀 이 아름다운 태양, 사실 우리가 태양의 빛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양에서 분출되는 광선들, 아주 많은 종류의 광선들이 있는데, 이게 파장들이 이렇게 긴 애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캐테고라이즈 된 요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과시광선들은 우리 몸의 이로운 파라 그러나요? 근데 반면에 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등 요런 선들은 실제로 인체에 닿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저
그 광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띠가 있게 되면 좀 이게 과학적으로 뭐라죠? 저 양자역학이라 그러는데 뭐 제가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 전파, 요 몸에 이로운 전파들은 물을 그대로 통과한대요. 근데 얘네들은 물과 반응하는 그 파장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 물띠를 통과할 때는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띠가 있었다면 이 회로운 그 선들이 그 사람들이나 동식물에게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였죠? 그 태양의 그 자외선 같은 광선들로부터 그 뭐랄까 차단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지구를 지켜주는 거 뭐냐? 요 뭔지 알죠? 우리 지구는 우리 자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침판을 그냥 갖다 대면 항상 이제 저 북극을 노스 그리고 저 남극을 사우스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그 자석 요 뭐라 그러죠? 이제 요 전자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그렇죠.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딱 요 그림을 보면 아실 겁니다. 네. 태양의 아까 그 나쁜 광선들 있죠? 걔네들을 로부터 얘를 프로텍션 해줘요. 그 마그네틱 필드가요. 그러면서 지구에 해로운 또 저 광선들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해낸 건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1400년마다 반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더 강한 자기장이 있었고 2800년 전에는 4배, 4200년 대홍수 심판할 때만 해도 8배에 강한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한 20배 이상.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부터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막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지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하나의 뭐 분명한 근거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요 오로라. 오로라 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로라가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관측이 된다. 뭐 옛날에 비해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로라가 어디서 관측이 되느냐? 다들 잘 아다시피 극점에서 많이 관측이 되죠. 이렇게 위도가 높거나 아주 낮은데. 맞죠? 그러니까 뭐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왜 북극이나 남극에서 오로라가 잘 관측이 되느냐? 여기 요 마그네틱 필드를 보시면 요 부분이 마그네틱 필드가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태양 광선들이 올 때 요게 그 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같은 요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뭐죠 전자를 가지고 있거든 전자를 띠고 있거든 요런 애들이 요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장이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그 뚫은 그 현상 그러니까 마찰을 하면서 지구의 전자석과 마찰을 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요런 그 뭐랄까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도 지방에서는 전혀 관측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강해지고 강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많이 관측되는 이유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부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조금 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이 창세기 7장에 다시 되돌아보면 노아가 이 600세 되던 날 보세요. 이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요 말 있죠, 요 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물층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은 얘네들이 땅으로 쏟아졌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 띠가 없어지고 이렇게 현재의 지구의 형태로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여기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대기 있잖아요. 그 이제 구름 수증기. 얘네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40일 주야로 비를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름에 있는 수증기량이 바닷물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고 전 지구가 이 홍수로 뒤덮일 만큼의 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40일 주야 비가 쏟아지려면 실제로 요런 그 물띠가 존재했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뭐랄까 또 추론이 또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그렇게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그게 떨어진 이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지구를 보호해 주던 이 물층이 없어지니까 자외선, 원자기선 같은 안 좋은 그런 광선들이 바로 이제 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죠. 두 번째, 어, 옛날에는 바다보다 육지가 더 넓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제 그 어떤 뭐 지질학자나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옛날에 노아 방주 이전에는 육지가 한 80%, 바다가 한 20%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요 물층이 다 쏟아지고 난 뒤에는 우리 바다가 한 70%, 육지가 한 30%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요런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한 번 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요 부분. 야, 그러면 지금 요 띠가 있었고 요게 80%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석탄, 석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동식물의 뭐죠? 뭐죠? 시체. 이런 걸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한 90년대 어린 시절에 조만간 석유 매장량이 바닥이 나서 이제는 인류가 더 이상 석유를 캘 수 없는 시절이 온다. 석탄을 캘 수 없는 시절이 온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석유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년 나날이 이렇게 매장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화석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직까지 쓴 거보다 남아있는 게 많다니. 이제 그러면 이게 다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동식물 다 파묻어도 한 100배 이상 파묻어야 지금, 지금 매장량 뭐 조금 뭐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옛날에는 지금보다 동식물이 훨씬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석탄, 석유의 매장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다시 예 그러면 홍수 전에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은 우리 지구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죠? 극지방은 영하 70도, 그리고 적도 지방은 영하 40도. 이런 차이 때문에 인간이 살 수, 그러니까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뭐 학자들에 따르면은 진짜 전체 지구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은 한 3%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부분 조금 온도가 적절하지 않다든가 뭐 사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띠가 있었던 홍수 이전 시절, 요때는 요 띠가 지구를 이제 온실 효과처럼 이렇게 우리 빅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온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육지가 훨씬 많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면적에서 동일한 뭐랄까 동식물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자외선은 차단돼 있고 또 뭐가 있냐? 요 안에 요 지구 안에 공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뭐 숨을 들이키면 한 17%에서 맥시멈 23% 정도의 그 산소를 호흡할 수 있었다면 요 띠 때문에 지구의 그 안에 있던 그 산소 농도가 한 50% 이상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잘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또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생물들이 다 죽어서 석탄, 석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좋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그 뭔가 증명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많죠. 뭐 예를 들자면 극지방에 있는 이 빙하를 시추선으로 꽉 이제 뚫어 놓으면 그 밑에 아열대 지역에나 살 만한 그 뭐죠 뭐 동식물들 그런 화석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극지방이 한때는 따뜻했을 것이라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그 물층에 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추론을 또 뒷받침해 주는 거 뭐냐 얘가 옛날에 살았다는 그 모기인데요. 이 모기가 화석으로 발견이 되기도 한데, 근데 얘가 뭐냐면, 석화된 나무 진액에 갇힌 요 모기가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이 된대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요 모기의 그 모기를 분해해서 요 모기 안에 있는 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피를 채취해서 DNA를 가지고 이 뭐 공룡들을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뭘까 재생하거나 뭐 그런 걸 해보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요 보면 요 물방울 있죠 요 물방울들 그쵸 이 물방울이 얘 공기방울들 그쵸 이 공기방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 당시에 지구의 공기의 농도가 50% 이상이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띠가 있었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산소가 50% 이상인 지구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가라는 거를 뭐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산소 그 테라피 뭐죠? 산소 뭐라 그러지? 인큐베이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압축된 산소가 확 이렇게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쫙 쏴져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일예로 이런 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아까 그 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산소 그 뭐죠 뭐죠 상처가 이렇게 바로 이제 아물어 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많이 사용되냐면 그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막 경기를 막 뛰고 난 뒤에 이제 체력 회복을 위해서 저는 산소통, 챔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뭐죠? 고압 산소를 떼게 되면 바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공룡이 왜 멸종이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산소 농도와 또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얘가 누구냐면 이 아파토사우루스, 요 우리 주라기 공룡에 나오던 이 공룡인데 얘 보면 이 콧구멍이 이 몸집에 비해서 엄청 조그만해요. 맞죠? 얘 콧구멍이 한 말 콧구멍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람이 그 신체를 봤을 때 이 콧구멍이 한 요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뭐 산소를 뭐 원활하게 배출한다고 했을 때 얘가 아파트 12층 높이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얘 길이가. 근데 이 콧구멍이 말 콧구멍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제대로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현재의 그 뭐랄까 산소 농도를 가지고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화 방주 이전에는 물띠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 농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요만한 콧구멍으로도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노화 방주가 일어나고 난 뒤에 물층이 지구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의 덩치가 큰데 콧구멍이 조그만한 생명체들은 아마 멸종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산소 농도가 50% 이상이었다는 것은 화석을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돼요. 왜냐? 이 파충류들을 보면, 옛날 파충류들, 화석들을 보면, 얘네들이 엄청 커요. 곤충들이. 얘가 이 잠자리가 얼마나 많냐면, 요런 매만 했대. 요 화석들은. 왜 그러냐면, 요런 곤충류들은 산소의 농도에 따라 성장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이 호흡을 하는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 얘가 호흡을 할 때 산소 농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얘네들 요 피부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비례하게 성장을 한대요. 요런 곤충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곤충들보다 옛날의 곤충들이 화석을 봐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다.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우리 산소가 많았었을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리고 산소 농도도 많고 그리고 띠가 있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막아졌을 것이라는 추론하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그러니까 뭐 과일들,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선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요게 최근 그 연구 결과라고 하던데 지구가 점점 좀 안 좋은 그 상황으로 가잖아요. 우리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50년 전 사과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지금 사과 26개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한 노아 방주 이전에 한 4,600년 전에 사과는 지금 사과 한 몇백 개보다 훨씬 더 영양분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뭔가 좀 추론이 될 만한 또 다른 성경적인 그 근거가 있어요. 여기 하나 볼까요? 음, 아, 고전에 그 물띠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내가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고 난 뒤에 무지개가 이제 보일 것이다. 라고 그러면 노아 방주 전에는 무지개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띠가 있었으니까 무지개는 원래는 없었을 거고. 근데 물이
그 땅으로 쏟아졌으니까 이 무지개가 이제 보일 수 있게 됐다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추론이 가능하고 플러스 아까 어디가 떴노?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요거 요 영양분에 대한 거. 자, 노아의 방주 전에는 사람들이 채식만 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게 이제 노아 방주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가 무서워하니 이것이 너희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 전에는 얘네들을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너희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더라도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충분했을 때, 많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지역도 풍성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 개개인의 그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굳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부터는 그 영양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뭐죠? 생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동물의 그 어떤 그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조금 빠르고 두껍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다시 마지막 그 우리의 그 뭐죠? 그 하이포테시스로 돌아가 보자면, 대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홍수 사건 이전에는 900살을 살았는데 왜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그 생명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 근거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물띠 그리고 안에 있는 산소 농도 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노아의 방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노아의 방주 같은 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방주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사실 과학적 추론이 검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론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니 왜냐?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라는 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책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때는 900살을 살았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500살 미만 점점 못 살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늘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뭐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은 비과학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 이거는 왜 이래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냐면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야, 왜 옛날에는 어떻게 900살이나 사야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증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